우리 금융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융인 여러분들, 그 리더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을 확실하게 좀 잘 발전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우리 동료 의원, 그 정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기획재정위원회에 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그 현주소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지난해 세계경제 포럼의 그 국가 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26인데,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금융 부분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만 한 80위 정도 되었어요. 전국의 전 세계에 144개국 중에 80위 같으면 이거 참 이렇게 창피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간다가 81위예요. 그 GDP 규모가 아마 101위 정도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GDP 수준은 전 세계에서 한 15위 정도인데 비해서 이러한 금융 경쟁력이 뒤떨어진다 하는 것이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가 아닌가,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한 16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이 이렇게 뒤떨어졌느냐?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 감히 이야기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지금 금융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이 거기에 꽃을 피울 텐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 제조업 경쟁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비해서 왜 우리 금융 경쟁력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 제가 이야기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사석에서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 문제점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연륜인지 뭔가 이렇게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부와 또 금융감독기관 또 우리 주체가 되는 금융기관, 이게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행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총재한테 독립성과 한국은행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또 기재부는 국제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가 어떻게 잘 소통이 되어서 잘 된다면 우리 금융정책도 잘 되겠죠.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와 또 금융감독원의 역할도 또 잘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따지고 보면은 우리 금융산업이 은행과 또 정권, 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과연 규모적인 측면에 봐서
우리가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B나 신한이나 또 농협이나 하나 총 자산 규모가 400조가 좀 못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 경쟁을 순위를 따지면 한 70위 정도요?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힘있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겠느냐? 적어도 50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50위의 기준점이 뭐냐? 한 총자산 규모가 한 600조는 돼야 되는데 최소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한테 이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왜 50이냐 했더니만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할 때 보증을 써야 되는 경우에 아예 50이 이상 되는 그런 쪽에서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빼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수수료주고 또 보증을 받고,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15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것도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메가뱅크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정권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규모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고비용 구조예요. 은행권에 주로 이자 수입으로 한 85%를 수입으로, 비이자 수입 부분은 한 15%, 선진국 경우에는 한 40%가 이자 수입인데, 다시 말해서 손쉽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담보대출을 하고 내수시장 중심이고 예대 마진, 또 거기에 또 더 재미나는 얘기는 우리가 금리를 지금 저금리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가상금리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조 경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창조 금융을 이야기하고 우리 기술 금융을 이야기하고, 담보보다는 기술, 우리 지적 자산,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해서 금융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금융 현실은 담보 위주, 내수시장 위주, 그야말로 우물난 깨구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위험을 기피하는 이러한 것도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가장 크게 지적하는 문제는 관치 금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문 CEO의 육성에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조직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이러다 보니까 낙하산이 오게 되니까 임기도 단임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잘하는 경우에는 10년 또 할 수도 있고 롱런을 해야 조직의 안정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데, 이러한 관치 금융을 어떻게 건피야 관피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금융산업 낙후에 상당히 큰 걸림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 과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사실 위에서 관치금융이 심하다 보니까 보호받은 만큼 또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소홀히 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우리 미래 금융산업은 그야말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과감하게 냉철하게 우리 정부기관이든 이 자리에 계신 금융 리더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중지를 모아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상당히 우리가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주경제 입장에서는 아태 금융 그 포럼 참 주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가시화가 된다면,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가입하게 된다면 우리 아주경제가 미리 성견지명에 있어서 이 포럼을 잘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포럼이 더욱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나온 이 내용들이 구슬을 어떻게 끼어야 보배가 되듯이 입법할 경우에는 입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셔야 되는 거고, 두루두루 그 아주경제 입장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조 경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경제가 창조 경제다. 그러면 우리 금융 산업이 발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글로벌 나가서 진출해서 성공 모델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자기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ICT 환경 하에서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융합시대에서 우리 금융인들은 어떠한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까, 거기에 대한 승부수가 저는 걸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핀텍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음 카카오,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물론 선진국에서 인터넷 은행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우리는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앞선 거는 결제, 우리 삼성페이, 애플페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먼저 성공적으로 만들까? 물론 여기에서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파급되는 산업의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우리 스스로 이러한 미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만큼 좋은 비전을 갖고 타겟팅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 둘씩 준비를 해왔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인 여러분들도 너무 현실 안주식으로 경영을 해오지 않았는가 반성의 기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과연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 제가 오래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든다고 얼마나 우리가 떠들어댔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걸 구현을 했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당국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금융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사람 바뀔 때마다 이야기됐다가 사라지곤 하면 그거는 아니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재는 많이 있다고 봐요. 미국이나 좋은 데서 MBA 과정을 통하고 이
우리의 파이낸스 금융 전공한 많은 우리 한국의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IB 쪽으로, 그 투자은행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인재들을 어떻게 그야말로 자기가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 금융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주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는 은행의 지배구조. 우리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있고 또 그 한 8, 90% 차지하는 은행장이 있고, 그 얼마 전에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상당히 은행의 이미지를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이러한 지배 구조를 제대로 개선해서 겸직을 하든 또 다른 형태를 하든 간에 우리의 금융산업을 제대로 발전, 육성을 시켜서 지속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인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정책당국에서는 그런 의견을 잘 들어서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그럴 때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흔히 규제 문제를 좀 탓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되겠지만 특히 금융권의 규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 위기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규제를 자기한테 기업의 이윤 추구를 생각을 지나치게 탐욕해서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규제는 이때 그야말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계적인 그러한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핀테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융인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담보 위주로 이렇게 은행 경쟁을 하다가 담보 없이 기술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권에서 과연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서 과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는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많은 편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잘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신용대출로 지난해는 7,500건이고 올해는 2만 건을 넘어서 오는 16년에는 4만 건을 하겠다, 이런 수치적인 목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잘못되었을 때 그 위험은 전부 다 금융권에서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리스크 관리라든가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기술 중심, 투자 중심의 창조금융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 그러면서 기술금융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역량을 모아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해외로 진출할 때, 또 성공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새로운 금융산업의 도약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그 현업에 계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또 식견이 넓고 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 나름대로의 평소 금융산업에 갖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